안녕하세요.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최근 라임 사건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요. 쌍방울 대장동 세력들과 라임 사태가 연결되어 있다는 뉴스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힘당 의원 다수가 라임 사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체되어 왔던 라임 수사에 대해서 국힘당과 정부가 함께 갑자기 공조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매우 의미가 크고 심상치 않는 변화입니다. 전주의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라임 수사가 전혀 진척이 없고 오리무중에 빠진 것은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수사 지휘권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고, 조수진 의원도 한동훈 장관에게 라임 사건 수사를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국 이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총 9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7번이나 발동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부도덕한 정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수사 지휘권에 의존해서 권력을 유지할 정도로 부패와 비리 사건이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수사 지휘권 이거 정말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 지휘권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명령쯤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꾸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명령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장관이 이렇게 초법적 지위에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랍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은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죄 많은 범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건에서 손을 떼라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어느 검사가 라임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건은 그 수사지휘권이 취소될 때까지 효력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임명된 이원석 검찰총장도 라임 사건을 수사 지휘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새로 임명된 이원석 검찰총장도 라임 사건을 수사 지휘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라임 사건은 오리무중에 빠져버렸고 3년이란 세월이 허송세월로 보냈습니다. 증거는 많이 훼손되어 버렸고 핵심 가담자는 도망가고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동훈 장관은 국회 대정문 질문에서 라임 사건에 발동되어 있는 수사지휘권을 제거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임 사건은 생각보다 중대한 사건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라임펀드의 사장은 원종준이라는 사람인데요. 재판을 받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상하겠지만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제가 모르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기 회사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에 대해서 사장이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임 사건의 실체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누가 펀딩을 했고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등등 대표이사 사장조차 이 사건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가 권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2년 만에 투자 원금의 27%, 1조 6천억이 날아갔습니다. 절대로 투자 행위로 날릴 수 없는 돈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비밀리에 크게 헤쳐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라임 사건이 발생한 지는 3년이 지났지만
청와대 참모진과 민주당에서 다수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치인들이 조사받았다는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라임 사장을 비롯해서 구속되어 있던 주범들도 모두 석방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피레미 몇 사람만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미애 장관 수사 지휘권이 공포스럽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수사 지휘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무리하게 묶였습니다. 오직 집권 3년차 문재인 정권의 붕괴만은 막아야 한다는 미봉책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물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신라젠, 대장동, 백현동, 우리들 병원,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 불법 송금 사건,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비리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리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나타난 수상한 행각들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핵심 세력은 좌파 20년 장기 집권 시나리오를 정말로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공수처를 만들어서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무엇보다도 부정선거는 장기 집권에 가장 큰 확신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집권은 모든 비리를 덮을 수 있다.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완전 장악할 수 있다. 정권에게 충성만 하면 마음대로 해먹어도 좋다. 나라 곳간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해먹어라. 공공사업도 좌파들의 먹이사슬로 만들어라. 이것은 지난 5년 동안에 대한민국에 나타난 비리와 부패 현상들입니다. 2022년 당구 대선을 전후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좌파들은 대선 조작 수치에 오류를 범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0.75%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문재인과 이재명은 물론 주류 언론 등 좌파 진영은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이판사판, 허겁지겁, 미친 집단이 되었고 그들은 희대의 사기 법안, 검수 완박 법안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5월 3일에 열렸고 5월 9일에 청와대를 떠났는데요. 마지막 국무회의의 모습은 인간의 탐욕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급하긴 급하구나. 정말로 무언가에 쫓기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넘어오는 시간이 오후라서 국무회의 시간까지 연장하면서 오후 2시 이후로 국무회의를 연기하였습니다. 오후에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했습니다. 문재인의 경호 인력을 27명에서 65명으로 증원하였고 문재인의 연금을 1,4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액 비과세 처리했습니다. 매년 10억 이상 문재인이가 가져가는 지원안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 모습입니다. 이날 의결된 것은 국가가 문재인을 보호하라, 문재인을 지켜라, 문재인에게 세금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약탈 정권의 진면목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임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 민주당, 금감원 등 정치인과 고위 관료가 개입되었고 개미 군단에게 고액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속여서 1조 6천억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런 손실 1조 6천억의 대부분은 미국의 무역금융에 투자해서 발생하였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무역금융은 돈이 부족한 수출업자들이 신용장이나 선적서류, 수출계약서 등 DA를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 수출업자의 수출 대금을 깡하는데 한국의 라임 돈이 투입된 것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도 자산 유동화 정권의 부실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무역금융도 자산 유동화 증권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투기 자산입니다. 현재까지 라임 사건은 수사 지휘권이 발동되어 있고 증거들이 훼손되어서 오리무중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상방울 대장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 MBC 등 주류 언론과 민노총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라고 일제히 윤석열 정부의 항전을 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 곳곳에 문재인이가 심어놓은 잔재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썩은 물에는 물고기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생자나무에는 봉황이 깃들지 못합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봉황같이 깨끗하고 청순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고 당당합니다. 한동훈, 이원석, 이보건 등 윤석열 라인은 부패, 비리, 반지성에 대항하면서 법치주의를 오랫동안 추구해 왔습니다. 좌파나 우파를 떠나서 법 앞에는 평등해야 합니다. 인생은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 국립호텔로 가는 긴 열차에는 손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